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우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저는 안녕하세요. 협업둘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노션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게시 버튼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페이지 자체를 게시할 때에는 웹사이트로서의 역할은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역할을 하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SEO에도 좀 더 강력하게 노션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웹사이트는 제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페이지의 제목, 그리고 제 소개, 그리고 제가 하는 서비스 목록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문의하기 링크도 넣어 봤고요. 페이지를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 웹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웹사이트의 페이지 제목, 그리고 제 소개, 그리고 내용과 함께 페이지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 생겼죠?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 목록들이 보여집니다. 컨설팅을 누르면 컨설팅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 줄 수 있고요. 웹페이지를 누르면 웹페이지에 들어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누르면 유즈 케이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요. 어바웃을 누르면 어바웃 페이지에 들어와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게시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하죠.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누르고요. 게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와 게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게시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웹의 게시라는 페이지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게시 버튼 눌러주면 페이지를 게시할 수 있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면 해당 링크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링크를 공유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링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기 허용, 댓글 허용, 편집 허용, 그리고 전체 허용과 같은 다른 허용 권한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공유로 옮겨졌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의 권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읽기 허용을 해주면 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볼 수 있어요. 아까와 다르게 지금 보시면 페이지 탭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복제 버튼이 생겨났죠. 이 이유는 제가 게시를 취소했다가 다시 오픈했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옵션들이 모두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했던 세팅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파비콘 한번 볼까요? 이 파비콘이 뭐냐 하면 웹사이트를 게시했을 때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로고 아이콘 있죠? 이 로고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파비콘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업로드 할게요. 프로필을 업로드하면 시리얼 아이콘으로 바뀌었어요. 변경사항 게시를 눌러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로고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동 경로, 이 페이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검색은 페이지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템플릿으로 복제는 홈페이지일 경우 꺼두는 게 좋고요. 노션의 워터마크는 이 도메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도메인을 커스터마이징 했을 때 이 워터마크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추가는 위에서 보셨던 그 탭들을 이 페이지에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은 페이지 추가해 보시면 웹페이지, 그리고 유즈 케이스, 그리고 어바웃, 그리고 컨설팅까지 이렇게 4개의 페이지를 메인으로 두고 있고요. 이 메인 페이지들의 순서를 한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어바웃으로 유즈 케이스. 그러면 이 4개의 순서대로 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테마에 따라서 다크 모드를 할 것이냐, 라이트 모드를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를 보는 사람의 PC 시스템에 따라서 라이트 모드냐, 다크 모드냐로
바뀌게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추가가 됐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링크를 추가해서 아이디를 여기다 붙여 넣으면 웹페이지에 사이트 분석 도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목과 함께 다 수정을 했으면 변경사항 게시 한번 눌러볼게요. 변경사항을 게시하고 나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탭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고 복제 버튼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내용을 내려가서 컨설팅 있죠? 이 컨설팅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액션이었어요. 자, 이제 검색 엔진 인덱싱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검색 엔진 인덱싱이 뭐냐면 이 웹사이트를 웹에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능을 ON 해주면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링크의 제목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페이지 제목과 링크 제목이 예전에는 동일했어요. 페이지 제목을 변경해야 링크 제목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제목과 링크 제목,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이 페이지의 링크 제목을 변경해 줄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도 우리가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특정 글자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긁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검색 엔진 최적화에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링크 만료 기간은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게시가 취소되는 일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노션을 플러스 요금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의 도메인을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설정에 모든 도메인 관리를 클릭하시거나 왼쪽 사이드바에서 사이트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새 도메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커스터마이징된 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새로운 도메인에서 노션의 도메인을 이용하는 건 5개까지 무료입니다. 저는 현재 시리얼이라는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포함해서 총 5개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지정 도메인은 유료예요. 이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냐 하면 이 유료 요금제를 이용 중인 워크스페이스 소유자는 월 10달러의 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연간 구독 중일 때는 월 8달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터프라이즈를 쓰든 플러스 요금제를 쓰든 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하고 싶다면 월 8달러 또는 월 1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카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카드로 청구날에 바로 결제를 해버립니다. 내가 소유한 도메인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notionkorea.kr, 코리아 두 번 하는데 korea.kr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입력하고 계속 눌러줍니다. 왜? 이렇게 도메인을 연결하라고 하죠. 이때 DNS 공급자로 이동하여 CNAME 레코드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TXT 레코드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DNS 레코드에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DNS 공급자로 가볼게요. 저는 hosting.kr을 사용하고 있고요. DNS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네임 서버 또는 DNS라고 있죠. DNS에 들어와 주시면 DNS 레코드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DNS 레코드 관리에서 CNAME과 텍스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새 레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CNAME을 입력하고 호스트 이름 넣고 값을 넣고 체크 해주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txt 레코드의 이름과 값이 있죠. 일단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새롭게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txt로 바꿔준 다음에 호스트 이름 붙여넣고 레코드 값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체크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됐어요. 이제 노션에 다시 돌아오셔서 인증을 눌러줄게요. 인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대기 중이라는 말이 게시됨으로 변경되면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공유와 초대 이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십니다. 이름이 이게 공유라고 되어 있어서 초대가 아니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공유는 특정 사람들의 이메일을 제가 수집해서 초대장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특정 사람에게만 보내주고 싶을 때는 공유를 이용하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링크를 전달할 때 게시를 활용합니다. 그냥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이 두 개를 체크하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 사람한테만 이 페이지를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링크를 갖고 계신 모든 사람들한테 이 페이지를 공유할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우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저는 우피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탭이 페이지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우피에서는 뭐 HTML이나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피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ML을 조금만 다룰 줄 알면 페이지를 훨씬 예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피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이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도메인을 이용했을 때 이게 칸이 만들어진 것으로만 봐서는 링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 페이지에 들어와서 노션 사이트를 변경하면 이 뒤에 있는 URL들을 제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이게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라서 아직은 좀 아쉽긴 합니다. 아마 업데이트가 곧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노션 페이지 중에 가장 예뻤던 페이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